안녕하십니까, 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뷰 26번째 시간, 이제 5팀 남았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네. 뉴욕 양키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82승 80패, 지구 4위 기록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93년부터 이어오는 연속 위닝 시즌을 이어간 게 그나마 위안거리였어요. 네. 간신히 이제 넘기면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었었고요. 그런데 득실 차에서 마이너스에 이제 그칠 만큼 좋은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오프 시즌 주요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FA 쪽에서는 크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마커스 스트로먼을 데려온 게 가장 큰 FA 영입이었고요. 루 트리비노와 다시 이제 재계약을 맺었고 루크 이버를 또 데려왔어요. 역시나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후안 소토를 데리고 왔고 알렉스 보드고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샴 또 데리고 오면서 좀 부족했던 자타자들을 좀 채워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저스에서 빅터 고잘레스와 케일러 퍼거스 이 자완 두 명을 데리고 온 게 좀 눈에 띄는 영입이었습니다. 나간 선수들을 보면은 루이스 세베리노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도밍고 헤르만, 프랭키 몬타스, 완디 페랄타, 아이제이아 카이나 팔레파 등이 이제 팀을 빠져나갔어요. 네, 트레이드 통해서 마이클 킹이라든지 히가시오카라든지 이런 선수들 다 이제 팀을 떠나갔죠. 예상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레이버 토레스, 후안 소토, 에런 저지, 앤서니 리조, 지안 카를로 스탠튼, 알렉스 버드고, 앤서니 볼피, 존 버티와 호세 트리비뇨가 라인업을 위치하게 돼요. 게리 콜이 아웃된 선발진에서는 네스터 코르테스가 1선발로 잡혀있고요. 카를로스 로돈, 스트로머, 또 클락 슈미트, 루이스 길이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불펜 말씀드리면 클레이 홈즈가 마무리를 보고 이안 해밀턴, 도나단 로아이시가, 케일러 퍼거슨, 닉 버디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부상주의보 발령입니다. ESPN 부상자 지수를 제가 애리조나 이제 프리뷰 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애리조나가 부상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ESPN의 올해 이 부상자 지수 전망을 보면은 가장 높은 지수의 팀이 양키스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리그 평균이 이제 100인데 양키스가 111.5예요. 양키스의 큰 문제가 지난 몇 년간부터 계속해서 전력의 핵심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흐름을 끊는다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게리 콜이 맞습니다. 지금 아웃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르메이유도 발타박사, 스프링캠프에서 에런 저지도 복부 쪽이 좋지 않아가지고 스프링캠프를 온전히 좀 보내지 못했었는데 과연 이 부상자 관리가 지난 몇 년간부터 양키스가 뭐 트레이닝 파트도 교체를 하고 전면 개편하면서 신경을 썼는데 올해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부상자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이창석 기자와 똑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비한 내용도 똑같아가지고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일단은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양키스겠어요. 안 했던 말 좀 해줘. 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 게리콜은 6월 초쯤에 복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첫 투자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재활 훈련을 거치면서도 문제가 없어야 6월 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좀 양키스가 더 이상의 부상자는 나오면 안 되겠죠. 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뻥 대신 봉황일까입니다. 뻥 대신 닭이라고 하면 양키스는 이번 시즌 또 이제 어두워지는 거고 선수들이 봉황이 되어줘야만이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오타니를 직접 노린 건 아니었지만 양키스는 계속해서 오타니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 오타니가 이제 동부 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양키스는 이제 오타니를 제2의 베이브루스로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후안 소토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타니와 공격력에 한해서는 뭐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인데 역시나 후안 소토도 FA를 앞둔 만큼 다타자에게 유리한 양키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면서 폭발을 할 것이다. 뭐 지금 현재 MVP 강력한 후보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명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양키스가 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인 선수들을 다 놓치면서 플랜 B로 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양키스가 야마모토를 잡지 못하면서 스트로먼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트로먼도 능력이 있는 선수죠. 컨텐더 팀에서 상위 선발을 맡을 수 있는 투수인데 이 야마모토를 잡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명가 자존심 회복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지구 4위를 기록을 했는데 1995년 디비전이 6개로 나뉜 이후에 4위 이하를 기록한 건 딱 2번 2016년과 2023년밖에 없었어요. 지난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팀 상대로 승률이 22승 30패 4할 2푼 3리에 불과했고요. 토론토 상대로만 유일한 위닝 시즌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양키스 하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 팀이 같은 지구팀 상대로 5할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 정말 자존심을 확실하게 구긴 시즌이었고 특히나 보스턴 상대로 4승 9패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어요. 다 말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오프 시즌에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소토나 스트로먼 데려오면서 투타의 전력 보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키스가 과연 올해 다시 지구 1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은 양키스잖아요. 메이저리그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양키스는 알고 있을 만큼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이었는데 대표하는 구단만큼 팬들의 프라이드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팬들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위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브라이언 캐시먼의 장기 집권은 언제까지입니다. 조지 스타인브레이너 이제 보스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양키스의 어떤 결정권자는 보스였잖아요. 보스가 양키스의 주인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양키스는 그만큼 강렬한 포스를 풍기는 팀이었는데요. 지금은 스타인브레이너 아들들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제 조용해요. 방관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권을 좀 캐시먼에게 이제 일임하는 느낌인데요. 이게 캐시먼이 98년부터 단장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양키스가 지금 현재 위기잖아요. 근데 이 위기에는 캐시먼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겨울에도 스탠튼과 마찰을 빚으면서 구단 총 책임자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의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그런 껄끄러운 상황들을 초래한 거는 캐시먼인데 아직까지 캐시먼에게는 어떤 자리에 위협되는 이슈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해도 그냥 지나갈까? 올해도 만약 양키스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캐시먼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소토 저지 듀오의 파괴력입니다. 무섭지. 2018년 이제 소토가 데뷔한 이후에 에런 저지가 조정 득점 생산력이 166, 메이저리그 2위였고요. 소토가 154, 메이저리그 4위였어요. 2018년부터 두 선수가 도합 기록하고 있는 수치가 361홈런, 932타점, OPS가 0.96이었습니다. 살벌하다 진짜.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양키스의 2, 3번에 위치를 할 예정인데 우측 펜스가 짧은 양키 스타디움을 사용하는 후안 소토가 과연 공격 파괴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현재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MVP 후보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소토와 저지 이 두 명이 팀 내에서 MVP 경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양키스의 공격력이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거의 최하위급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다시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배츠 오타니 프리먼은 베오프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소토 저지는 뭡니까? 토지입니까? 토나우지? 토나우지의 줄임말이에요, 토지? 저소? 주목해야 하는 선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저도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키스가 문제가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요. 로돈이 작년에 14게임 나와서 3승 8패, 2할에 6.85였습니다. 부상도 있었지만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경기 내외적으로 좀 신랑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올해 이제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의 두 번째 시즌이에요. 게다가 올해는 또 게리 콜이 빠지면서 이 로돈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블랙 코치에 의하면은 체중 조절을 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스프링 캠프 때는 이 포심의 구속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올해는 현재 뭐 95마일, 96마일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는 분명히 뭐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로돈이 최근에 한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양키스가 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진짜 강한 선수야. 맞아요. 시범 경기 제가 중계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뭐 95, 6마일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구속이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 보여준 9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와 오프 시즌 동안에 체인지업을 가다듬는 데 주목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포싱과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과연 올 시즌에 체인지업을 얼마나 활용할지도 궁금하고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로돈과 스탠튼, 앤서니 리조가 재기상을 경쟁한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해 좀 아쉬웠던 선수들이 이제 올해는 그 아쉬움을 만회를 하면서 재기상을 이제 노린다는 건데 이 셋 중에 한 명이 또 MVP 후보까지 급부상하는 거는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소토 저지 듀오 80홈런 250득점 250타점 합작입니다. 역시 이 소토와 저지 듀오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2007년 양키스에서 에이로드 바비 여브레유가 70홈런 266득점 257타점을 합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공격력을 이 두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최고 시나리오를 뽑아봤습니다. MM듀오 넘습니까? MM듀오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후안 소토가 관중들의 야유에 손키스를 한답니다.
작년 로돈이 보여줬던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소토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토의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에런 분 감독 시즌 최다 퇴장 당하면서 양키스에서 퇴장입니다. 네. 근데 많은 양키스 팬들이 에런 분 감독의 퇴진을 은근히 원하고 있지 않나요? 많이 원하고 있어요. 네. 네. 양키스 프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키스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